오늘은 학기 5번째입니다. 자왈, 이제 또 공자님이 말씀하세요.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천승지국, 이게 도에 끊어야 돼요.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도천승지국 경사이신. 도는 여기서 도는 다스리다는 의미, 다스리다는 뜻이고, 천승지국, 그러니까 승은 여기 보면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 마차예요. 마차. 여기서 성의 뜻이 중요합니다. 성의 뜻이 지금 마차 하면은 뭐 마차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요즘으로 치면 마차가 그냥 뭐 탱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전투마차,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마차예요. 전투마차. 여기는 말 4마리가 달리고, 마수, 말을 모는 사람, 그 다음에 창수, 그 옛날에 삼국지 만화 같은 거 보면 보병이죠. 그러니까 주로 창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이렇게 막 서 있으면 마차가 오면서 이걸 쓸어버리고 가죠. 쓸어버리고 가면서 앞에 말을 모는 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수는 이 사람들을 찌르죠. 막 찌르면서 가고, 활 쏘는 사람들은 활로 멀리 있는 적을 쏘면서, 그죠? 멀리 있는 적을 쏘면서 가고, 이러면서 이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탱크하고 비슷하죠. 탱크도 보면은 대포가 있고, 그 다음에 총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탱크를 모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요게 마차예요. 그리고 이 마차 하나를 운영하는 데는 25명에서 30명 정도의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이 사람들도 다 군인이죠. 그래서 1승이라고 하면 한 최소 25명에서 30명. 그러면 천승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승이라고 하면 3만 명. 3만 명. 군인만 3만 명인 거예요. 군인만 3만 명이면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다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곱하기 3, 4만 해도 한 10만 명은 되겠죠? 10만 명. 그죠? 10만 명. 지금 10만 명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불과 100년 전에 서울 한성의 인구가 30만 명이었거든요. 30만 명. 꽤 큰 거죠? 엄청나게 큰. 예전의 인구로 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마차예요. 잘 보시면 돼요. 말이 4마리 있고, 그죠? 여기 보면은 앞에 마차 모는 사람, 그 다음에 창병, 이쪽에 뭐 활이 보이죠? 활 쏘는 사람, 저렇게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 베이징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네이버 다음 카페에서 찾아서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이 승이에요, 승.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죠? 가라사대, 왈 이렇게도 말하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도 하고요. 공자, 자왈, 천승의 나라. 그러니까 천승이면 제후국이다. 제후국. 예전에 보면은 천자가 있고, 천자 밑에 제후가 있고, 제후 밑에 그냥 짜잔한 뭐 나라들이 있어요. 제후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나라죠. 천승이면 제후국을 다스리려면 이런 뜻이에요. 제후국을. 그러니까 천자한테 그러니까 내 위에 천자밖에 없는 나라. 제후국을 다스린다면 일을 공경스럽게 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하며 절용 이애인 삼인 이시. 절용은 뭔가 사용하는 걸 절약해야 된다는 의미고, 이거는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절약하고, 쓰는 것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삼인, 백성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때에 맞게 시켜라. 그러니까 천승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가 쓰는 것도 절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백성들한테 일 시킬 때는 때에 맞춰서 시켜야 된다.
이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그냥 뭐 이 뜻도 충분해요. 이 뜻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가 그러니까 앞에 일은 이건 국정이겠죠. 국정일 거고, 그죠? 신뢰를 줘야 되는 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죠?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말에 책임을 지고, 국정을 공경스럽게 해야 되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도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지도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끝까지 해내야 된다. 뭐 이런 면에서 지금 보면은 아니죠. 지금은 여기 안 맞아요. 지금 한국 대통령이 어떻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비춰지는 뉴스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일을 공경스럽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유는 뭐 조문하러 가서 밥만 먹고 오고 그 남의 나라 대통령한테 막말하고, 그죠? 뭐 그렇게 일을 공격한다거나 심의를 준다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짓말 안 했다고 하고, 그죠? 이제는 그 태극기가 발리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됐죠. 제가 한국말 못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고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안 맞죠. 그런 면에서 뭐 안 맞습니다. 예, 안 맞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거니까, 예, 비판하는 생각 드시면은 안 보면 되죠. 이 강의를 굳이 볼 필요는 없는, 조회수도 없는 강의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약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두 가지는 이제 여기에요. 절용 이해인. 여기서 말하는 인도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민도 사람이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같은 사람이 아니냐면, 지금 천승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말은 실제로 나라 사이즈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천승의 대부분은 누구다? 천승의 대부분은 민이겠죠. 천승의 대부분은 민이고, 이는 뭐냐 하면, 이는 이제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스리는 사람의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하, 그죠? 다스리니까 부하, 그죠? 부하들이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하라고, 옛날에는 수하란 말을 많이 썼는데, 수하, 내가 아주 가까이서 부리는 사람들을 임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백성, 말 그대로 백성, 그 다음에 군인, 옛날에 백성이 군인이었죠. 그죠? 이걸 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 이 민은 다르다.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보통 기업이 아니래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가장이거나 부모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부모, 이런 분들이 자기 가족과 남을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승지국은 아니라도 내 가족과 남을 구분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계시죠. 자기 애는 집에서 굶고 있는데, 자기 남편은 집에서 굶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는 집에서 굶고 있는데, 밖에 일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니까 참아야 된다. 아주 많은 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니까 인들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많죠.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다? 나의 수하가 더 중요하다. 가족 포함한 수하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뭐다? 내 수완은 사랑해야 된다. 정말 중요하다. 나머지는 내가 때에 맞게 쓰는 사람이다. 쓰는 사람. 부리는 사람이다. 부린다는 게 시키고 이런 것도 부리는 거지만 그냥 이 사회는 모든 걸 다 의미합니다. 모든 걸. 모든 걸 다 의미한다. 모든 걸. 예, 뭐 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지나가는 거지하고 우리 가족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다니는데 내가 봉사하는 대상과 우리 가족을 봐서 자기 애한테는 야 니는 부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고 내가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주고 다 주니까 참아. 저 내가 다니는 고아원에는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걔들이 훨씬 더 불쌍해. 나는 걔들을 위해서 봉사할 테니까 니들은 여기 있어. 니는 부모 있으니까 봉사 안 받아도 돼. 이런 부모들이 있다고요. 받기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내 친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보다. 여기서 이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멀면 멀수록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와이프는 무촌이지만 무촌 포함 촌수 간단히 말하면 촌수가 가까울수록 더 중요. 저기 보면 애죠. 더 애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촌수가 가까울수록 남은 남이라는 거예요. 남은 남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나중에 경이라는 의미 때문에 나와요. 경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 나왔었고 경도 이미 나왔었는데 효를 해야 할 대상과 경을 해야 될 대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당연히 효다. 그렇죠? 플러스 효에는 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효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효를 말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만 효라고 생각하지만 이 효에는 사실은 가정에서의 말 그대로 저 애를 말하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그 형태. 그러니까 효 안에는 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떠나면 경인데 경의 대상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경의 대상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아주 명료하게 공자님의 이 말씀도 풀리고 다음 말씀도 풀리게 됩니다. 그 인과 민의 차이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예, 그래서 짚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3인 2시에 또 주민해야 될 부분은 이 시입니다. 시는 때거든요. 때. 그죠? 때예요. 때. 요 때입니다. 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천성지국을 다스리는데 또는 우리 가족 외에 바깥 일을 하는데 이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때는 뭐냐? 뭐 나이, 성별, 농사, 계절, 개인사, 계병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이 나이가 아기부터 해서 노인까지 있겠죠. 그러면 그 연령대에 맞는 일을 시켜야 되겠죠. 60대한테 군대 가라고 하면 뭐 머리수는 채울지 몰라도 제대로 전투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60대한테 초등학교 가서 배우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성별도 분명히 남녀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육체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누어서 거기 맞는 임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이게 살아가는 데는 사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맞는 정책이 있고 여자한테 맞는 정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책은 분명히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하나 눈등지를 주놓고 이대로 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라고 말씀드린 이유 그러니까 요즘은 경제생활인데 옛날에는 농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삼국지 같은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니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쟁이 나오는 그런 소설이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전쟁의 시작
전쟁의 시작은 언제냐면 주로 가을입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점입니다. 겨울. 이유는 봄에는 뭘 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 가을에 추수해 놓고 그 곡물로 그 식량으로 겨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봄에 시작했죠. 그죠? 좀 개판이에요. 하지만 파종을 모두는 아니지만 파종을 했다고 하죠.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뭐 세계 두 번째 곡창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협상한 게 우크라이나의 밀을 수출하는 그 협상을 하죠. 그죠? 그래서 가을에 수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한창 이런 거죠. 지금 군대 보내는 문제를 만약에 그러니까 징병제라면 군대는 언제 가는 게 낫다? 직업을 가지기 전에. 그래서 20대 초반에 가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가는 거예요. 30세한테 군대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가게 되기 때문에 흔들리겠죠. 그죠? 요런 부분. 이런 부분을 맞춰서 이것도 떼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계절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계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뭐 전략적으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뭔가 미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한겨울에 아주 추울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힘들 때 뭘 하자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한겨울에 심자고 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겠습니까? 비가 막 내리는데 뭔가 말리거나 그런 뭔가 만드는 그런 일을 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겠죠. 그죠? 그래서 계절에도 맡기시게 되는데 적어도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사. 뭐 간단히 말하면 아까 성별도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 매직도 개인사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아주 개인사라면 다양한데 저는 사실은 이 개인사에는 그것도 요즘 같은 BTS 개인사죠. 왜 개인사냐? 이 친구들이 지금 군대 가면 안 돼요. 인기라는 거는 뭐냐면 올라갔으면 뭔가 조금만 이벤트가 있어도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이는 외화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인기의 파급, 그죠? 관광 수요 이것까지 생각하면 군대 가면 안 되죠. 지금 군대 가면 안 되죠. 지금 더해. 너희는 나중에 인기 떨어지고 나면 군대 가야죠.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왜냐하면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그 정도로 파급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실제 보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군대 가는 부분도 누구는 20살 때 가는 게 맞고 누구는 돈 잘 벌고 제일 중요하고 지금 아주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그건 미뤄야죠. 군대 뭐 보내든 안 보내든 그걸 떠나서 확실히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저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거는 BTS 병력 면제 안 해준 거예요. 빨리 안 해준 거예요. 사실 빨리 했으면 되는데 대선이 가까워오니까 이제 20대 남자의 표심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다음 정부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자기가 잡았던 유일한 이 70대 이하의 표심이 20대 남자에 있는데 이거를 BTS 면제시켜준다면 남자들이 반대하는 그 여론이 크다니까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 BTS를 가지고 지금 단순히 그냥 단지 하나의 보이그룹의 가수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수들 중에서 가장 팬이 많은 가수잖아요. 아십니까 혹시? 비틀즈보다 훨씬 팬이 많아요. 팬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인구 대비하면 지금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고 실제 팬도 훨씬 많습니다. 그죠? BTS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길 가는 꼬마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BTS는 다 알잖아요. 이 친구들을 지금 군대 보내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개인사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뤄줬다. 근데 실제로 군대 보내는 게 야구하는 친구들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대학원 가면서 안 가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미루는 방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병력 특례 같은 것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나이가 차서 뭐 사실 뭐좀 외국에 도망가서 나이 들어서 들어오는 그런 있었고 하여튼 다양하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떠한 편법도 지지지 않고 그냥 병력이 오면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 해서 안 시켜야죠. 병력을 사실은 저는 면제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면제시켜야죠. 이 정도로 했는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그죠? 이거는 뭔가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제대로 돼 있다면 그냥 면제시켜야죠. 우리나라 국력을 위해서라도. 실제 BTS가 계속 그 인기를 유지하면 한국에 관광 오는 사람들마다 엄청날 거잖아요. 뭐 히스패닉, 제가 아는 히스패닉이 거의 없는데 히스패닉한테 흰여울 마을이 어디 있냐고 제가 물음을 다 들었어요. 알 가능성이 없잖아요. 알 가능성이 없는데 흰여울 마을이 여기서 흰여울 마을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 영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기회비용, 이것도 기회비용에 들어가네요. 그죠? 지금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이익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래도 내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뭔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 외적인 거 다 고려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해야 된다. 그때에 가장 유리한 걸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유리한 거, 가장 이익인 거. 그죠? 그 이익이 대중이 반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반대해도 상관없다면 그런 건 뭐겠습니까, 주로? 그러니까 전쟁이나 무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하여 대량 살상 무기, 전쟁.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게 아니면 이 친구들이 군대 간다 해가지고 좀 분한 20대 몇몇이 있을 뿐이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성지국. 그러니까 아주 나라 국가를 운영할 때 특히 그 백성 불특정 다수이거나 아니면은 나하고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없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때를 중시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공자님은. 사실 이 말을 지금 들으면 지금 현재로는 딱 정말 엄청나게 한 명이 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절약하지도 않고 있던 청와대 쓰면 되고 영빈관 쓰면 되는데 절약하지도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기 토사구팽 했죠. 이모씨 토사구팽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을 막 뿌리죠. 막 잘라버리고 이런 것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국민한테는 당연한 거고 거짓말도 막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기 5편 이 하기 5번째 문장이 제시하는 바는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라 플러스 뭐까지 가정을 다스릴 때 내 회사를 다스릴 때 나의 가까운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고 그 외에 사람들 그 외에 일은 뭐에 맞춰야 된다? 시에 맞춰야 된다. 때에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